증거 신청하세요. 피고인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판사가 보는데 동의하나요? 네.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제출하시죠. 증거 의견 말하세요. 부동의하는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고소장, 4번 피해자 진술조서, 7번 참고인 진술조서,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쌍변입니다. 증거 인부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증거 인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만든 것을 재판할 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를 할지 부동의를 할지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서 기록으로 만든 것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백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거나 녹음이나 영상 자료가 원본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되어 제출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증거는 판사가 아예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인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는 부동의하면 이 해당 부분을 빼내고 나머지 증거만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서 빼낸 해당 부분은 판사가 아예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검찰이 증거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증거의 목록을 만들어 법원과 피고인에게 줍니다. 증거 목록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피고인 측은 부동의하는 증거를 순번과 함께 말하고 나머지 증거는 동의한다 라는 방법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도입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동의하는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 몇 번 피신조서, 몇 번 진술조서, 몇 번 수사보고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증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말한 그대로를 적는 녹취록과는 다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듣고 정리해서 작성하기 때문이죠.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부동의하려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판사가 해당 증거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럼 검사가 기록에서 그 서류만 빼내고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검찰 피신도 법상으로는 내가 대답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는 취지의 부동의를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부동의를 했을 때 뭘 어떻게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가 사실 분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거 그냥 증거로 제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2022년 1월부터는 검찰 피신도 경찰 피신과 마찬가지로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검찰 피신이나 경찰 피신이 사건 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자료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 신문이 법정에서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형사재판이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피고인의 자백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해서 제출한 진술서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용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강제로 이제 진술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라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조서 형태로 조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인데요. 요즘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강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쓴 내용을 내용 부인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해서 기소되는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내가 경찰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용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에게 제출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아닌 사람, 대개 피해자나 목격자겠죠? 이런 사람들이 조사받은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하게 되면 검찰이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조사받은 사람들을 법정에 부릅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사받은 사실 있죠? 라고 묻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되고요. 다음으로 수사보고서, 수사기관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런 수사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부동의하면 증거 기각되고요. 판사에게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의 보고가 기재되어 있거나 자료들을 제출하는 표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수사보고서라면 부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보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면 증거 기각되고 판사에게 제출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주 단속하는 경우에 호흡기로 불었는데 수치가 얼마가 나왔다. 아니면 이 사람 호흡기 불기 전에 물을 몇 잔을 마셨다. 이런 기재. 이런 사실의 기재들은 부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요. 진단서나 사진, CCTV 영상, 녹취록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편집, 조작,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부동의하고요. 실무에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증거 인부에 대해서 대략 설명드렸습니다. 증거의 종류 정말 무진장 많고 증거 인부 방법과 효과는 증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도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런데 자백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증거에 그냥 동의하고요. 무죄를 주장하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판사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복잡한 증거 인부는 변호인이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